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소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식으로 가면서 쪼개진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위에서 뭐 나와? 펩신. 입에서 뭐 나와? 아밀레이스. 예, 이런 거. 이자에서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아밀레이스, 트립신, 또 하나 라이페이스 얘가 지방을 모노글리세라이드하고 지방산 두 개로 쪼개졌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뭉쳐져 갖고 암주간을 타고 간다.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심장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번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호흡인데 이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세포호흡에서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어낸다고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번 호흡은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는 기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체 운반에 대한 그리고 기체 교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우리는 어디로 숨을 쉬나요? 어디로? 코. 야, 이거는 초딩이지. 어디로 숨을 쉬어? 우리는 폐로 숨을 쉬죠. 폐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요쪽으로 무슨 기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치, 산소가 들어와야 되겠죠. 산소가 들어오고 폐에서 어디로 보내주면 온몸을 갈 수 있는 거죠? 어디로 보내주면? 그치, 심장으로 보내주면 얘가 온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몸의 조직세포에 가서 세포호흡을 해서 산소랑 저번에 우리 먹었던 소화에서 온 영양분, 그런 영양분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ATP로 만들어내고 조직세포가 산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영양분은 노폐물이 되겠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또 심장으로 가면 폐로 가서 후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우리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폐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폐로 숨을 쉰다고 그랬는데 폐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로 숨을 쉬어요? 물고긴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예. 알고 있었죠? 아가미 구조를 조금 보면요, 아가미 구조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이렇게 막 빗면이 막 이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그래서 물이 통과할 때 여기 사이사이를 지나가게 만들어놨어. 아, 왜? 물에서 최대한 뭘 뽑아내려고? 그렇지. 물에 조금 녹아있는 그 산소를 최대한 뽑아내려고 표면적을 늘쿵 구조죠. 표면적을. 그렇지. 괜찮죠? 예.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는 곤충 봤어요? 곤충? 개미 콧구멍 본 적 있어? 개미 콧구멍? 개미 어디로 숨을 쉴까요? 나비는 어디로 숨을 쉴까요? 나비 콧구멍 본 적 있나요? 예. 나비는 어디로 숨을 쉴까요? 얘네들은 다 배로 숨을 쉽니다. 배에 기문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나비 잡아갖고 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보면, 꾹 누르면 터진다. 살짝 눌러보면 나비가 호흡곤란이 일어나서 기절해.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어. 기절해갖고. 예. 신기하죠? 시간 지나면 또 지가 또 날아가요. 예. 이렇게 여기를 또 잘라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를 잘라보면 안쪽이 이딴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주름 구조로 돼 있어요. 왜? 표면적을 늘쿠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기관이 있죠. 기관 있고, 기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겠어. 닫혀 있어야 되겠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저번 시간에 소화했었죠. 소화 식도가 있잖아. 식도는 항상 닫혀 있어야 돼. 식도가 열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에서 막 발효되고 부패되고 뭐 이런 것들, 또 소화효소 작용할 때 가스가 나오거든요. 우리 먹은 음식물에도 거기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 공기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말할 때마다. 예. 다행히도 식도가 닫혀져 있다가 우리가 꺽 하고 용트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반면에 여기 기관은 항상 열려 있어. 만약에 이 기관을 꾹 눌러가고 저쪽하고 이렇게 꾹 닿아갖고 이걸 이렇게 딱 닿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목이 졸라 죽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항상 열려 있고, 기관에서 뻗어나온 이 가지를 뭐라 그럴까? 기관지라고 그러는 거죠. 기관지에서 뻗어나온 소기관지에서 뻗어나온 새기관지에서 뻗어나온 기관소지, 뭐 이딴 식으로 계속 점점 나눠져서 맨 끝에 뭐가 있냐면 폐포라는 게 있는 거죠. 폐포. 이런 폐포들이 되게 많아서 폐 하나를 이루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서 폐 두 개를 우린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폐포 구조를 죽어라 많이 갖고 있는 걸까요? 왜? 표면적을 늘구기 위해서죠. 표면적을 늘구기 위해서. 그래서 성인의 그 폐포를 한번 이렇게 쫙 펼쳐보면요. 쫙 펼쳐보면 테니스 코트장 하나 나오면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걸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폐가 굉장히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뽑아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폐가 기체 교환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폐에서 기체를 최대한 산소를 최대한 많이 갖고 올라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많이 갖다 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폐포가 이렇게 있어. 폐포가 이렇게 있어요. 폐포 좀 선생님이 하나 되게 크게 확대한 거예요. 얘가 폐포. 그리고 폐포를 지나가는 나는 모세혈관. 예. 혈관 중에서 가장 가는 거예요. 털모자고 세자는 가늘 세자예요. 모세혈관에 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나갈 때 산소는 폐포에 많을까 모세혈관에 많을까? 당연히 폐포에 많은 거죠. 바깥에 5분의 1이 산소야. 20%가. 산소 여기 많겠죠. 여기 온몸을 돌고 들어온 여기 조직세포에는 뭐가 많을까요? 네, 이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주고 폐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산소 주고 산소 받고 이산화탄소를 주기 위한 이런 기체 교환의 원리는 뭐냐? 기체 교환의 원리는요. 잘 들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기체 교환의 원리는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그래요. 확산.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그럼 지금부터 이 용어를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분압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분압은 기체 분자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기체 분자의 압력. 그래서 분압이라는 건 분압이 높을수록 거기에 기체가 많이 있다 이런 거예요. 농도가 진하다 이런 말이지. 걔가 많이 있다 이런 거예요.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 학생들이 많다고 쳐봐봐. 지금 여기 PD님하고 나밖에 없지만 여기 학생들이 많다고 쳐봐요. 학생들이 많아. 근데 내가 아까 밥을 좀 잘못 먹었나 봐. 사실은 되게 잘 먹었어. 그래서 속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속이 안 좋아서 그럴 일 없지만 속이 별로 안 좋아서 가스가 차서 뒤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잠깐 내가 나가서 방구 좀 끼고 올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슉 했어 내가. 슉 했어. 그래서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애가 그 뒤에 있는 애가 해서 저기 너 있는 데까지 끝까지 쭉 하게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쪽에는 무슨 분압이 높게요? 그렇지. 방구 분압이 높은 거야. 이쪽에는 방구 분압 농도가 높은 거라고. 방구 분압이 높다고. 저쪽 끝에는 방구 분압이 낮다고요. 분압이 높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서 분압이 낮은 데로 농도가 낮은 데로 얘가 직접 이렇게 해서 분자 운동을 해서 가는 것, 우린 거를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 왜 확산을 쓰냐면 확산은 우리 몸에 ATP를 사용하지 않아요. 기체 교환에서 호흡의 가장 최종 목표는 뭐야? 에너지를 얻자는 거죠. 에너지를 얻는데 호흡 자체에 대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로 갖다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하는 데는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써야죠.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걸 쓰면 기체 교환을 하는데 우리의 생물의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기체가 갖고 있는 원래 분자 운동 에너지를 그냥 쓰기 때문에 전혀 ATP 소모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딴 걸 쓰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저기 끝에 있는 애가 열받았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저런 독한 방구를 끼고 열받아서 걔가 겨드랑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애가 나까지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저쪽은 압내 분압이 높겠지. 이쪽은 압내 분압이 높은 데서는 안쪽으로 분압차에 의해서 확산을 이렇게 쭉 퍼져온단 말이죠. 이쪽에 산소가 많고 이쪽에 산소가 적고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분압차에 의한 확산. 이쪽엔 이산화탄소가 많고 이쪽엔 이산화탄소 적고 분압차에 의한 확산. 이렇게 해서 기체 교환을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뭐 분압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분압은 압력이잖아요.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어떤 걸 쓰냐면 분압을 한번 선생님이 살짝 계산해 볼게요. 살짝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1기압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기체가 1기압이에요. 1기압이 옛날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은주를 1m짜리를 넣어놓고 이렇게 싹 치워. 수은주를 잠깐만 얘기할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수은을 놓고 수은을 1m짜리 이렇게 놓고 여기다 막았다 이렇게 싹 치워봤더니 여기가 수은이 쭉 흘러내려야 되는데 안 흘러내리고 여기서 76cm에서 멈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흘러내릴까? 대기압이 누르나 보다. 공기의 압력 때문에 이게 안 내려오나 보다. 그래서 대기압 1기압을 76cm의 수은주. 그래서 이걸 밀리미터로 따지면 760mm가 되겠지. 760mm Hg가 1기압이란 말이에요. 1기압. 그러니까 현재 공기 전체 압력은 1기압 760mm Hg라는 거죠. 여기에 산소가 얼마가 있냐면 산소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 20% 있다고. 20% 있으니까 0.2 있는 거죠. 이게 그 부피비이기 때문에 이거 몰수를 곱해야 되는데 몰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20% 정도 된다고요. 여기 산소가. 그래서 0.2, 20%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2인가 뭐 이 정도 나와요. 요게 산소의 분압입니다. 산소의 분압. 그래서 P는 괜찮겠지? 프레셔. 이 정도는 알겠지? 프레셔. 프레셔. 산소의 분압이 152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지금 산소의 분압은 152입니다. 152인데 바깥쪽이 잠깐 여기로 갈게. 이쪽이 바깥쪽이 산소 분압이 152야. 152 mmHg. 그럼 여기 폐포로 들어오면요. 여기 코에서부터 여기 기관 폐포까지는 쭉 공기가 차도 여기서 기체 교환을 못 하잖아. 어디까지 가야 되면 폐포까지 가야지만 여기서 기체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기관 이런 데 가면서 코 여기서부터 바로 기체 교환을 못 하잖아. 피부가 여기 바로 기체 교환 뭐 우리 개구리가 아닌 이상은 잘 못 하잖아요. 조금은 하는데 할 때 거의 못 하잖아. 못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체 교환을 거의 안 한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들이마실 때 그것도 내쉬었을 때 여기 옛날 공기가 차 있거든. 여기 폐에 있던 옛날 공기가 차 있다가 들이마시면 새 공기랑 옛날 공기랑 섞여져서 들어와. 그래서 여기가 152다 하더라도 여기는 산소 분압이 152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약 100 정도 만든다. 100 정도 만들어. 대강. 선생님이 잠깐만 쓰지 않을게. 이유가 있어. 잠깐만. 요 정도 만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혈관에서 이쪽에서 오는 애들이 지금 온몸의 조직세포에다가 산소를 줬다고요. 산소를 주고 남은 애들이 지금 여기 붙어서 오잖아. 남은 애들의 지금 산소 분압이 얼마냐면 여기 산소 분압이 헷갈린다. 여기 산소 분압이 40 정도 돼. 40인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산소 분압이 100이 됐다고 쳐봐. 100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폐포는 100보다 높을까 낮을까? 잠깐만. 여기가 100ml 물이 차 있다고 쳐봐요. 100ml 있어. 요거를 여기다가 다 털었어. 다 넣었어. 짠! 그럼 여기 100ml 넘어갔죠. 100ml 있던 거 다 넣었어. 100ml 넘어갔죠. 근데 우리가 100ml 넘어갔다고 되게 얘기하지만 분자수를 한번 보자고. 분자수. 여기 정말 100ml가 다 넘어갔을까? 여기 벽에는 붙어있는 물이 하나도 없을까? 붙어있는 물이 좀 있겠지. 몇 방울이라도 있겠지. 분자가 좀 붙어있잖아.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는 애는 받는 애보다 조금 더 많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받는 애는 주는 애보다 다 받을 수가 없다고. 다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500이 있다가 여기 주면
499.9998 뭐 요 정도가 가는 거지. 500을 다 받을 수는 없다고. 그렇잖아. 이해되잖아. 그럼 다시 일로 와봐. 그러면 40인데 얘가 산소를 모세혈관이 받는 애야, 주는 애야? 받는 애죠. 그럼 받는 애는 주는 애보다 낮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100보다 높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체 분압에 의한 확산이라고 그랬죠. 기체 분압에 의한 확산. 그러니까 기체 분압이 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아야 여기 그 산소를 줄 수 있지 않나. 얘가 만약에 같거나 얘가 만약에 좀 더 적다면 산소 분압을 여기다가 제대로 주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100보다 조금 높아요. 여기가. 102, 103, 104, 105, 105 정도 좀 높다고. 괜찮죠? 그럼 거꾸로 가봐. 거꾸로. 이 피가 갔어.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딴. 이 피가 갔어. 이 피가 갔고 여기 이제 조직세포. 나는 조직세포. 조폭이죠. 조직세포 아닌데. 조직세포. 그럼 여기에 산소 분압이 100이 왔어. 100이 와서 조직세포에다 산소를 빡빡빡빡빡 주고 여기에 산소 분압이 40이 됐네. 자, 이제 생각해봐. 이번에는 조직세포는 산소를 받는 애야, 주는 애야. 산소를 받는 애죠, 얘가. 산소를 받는 애니까 얘는 산소 분압이 40보다 높을까 낮을까? 40보다 낮단 말이야. 받는 애는 주는 애보다 항상 낮다고. 다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줄 만큼 줬는데 이거를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산소 분압이 조금이라도 높아야 여기 산소를 줄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쪽에 산소 분압이 높다면 산소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러면 조직세포가 오히려 산소를 잃어버리게 그럴 리는 있을 수가 없지. 얘는 산소를 계속 갖다 쓰는 애니까. 괜찮나? 이산화탄소는 거꾸로지. 이산화탄소 분압을 생각해봐. 이산화탄소 분압은 아이고 CO2지. CO2. 이산화탄소 분압은 여기로 오는 애가 이산화탄소가 적겠지. 지금 조직세포로 오는 애가 지금 이쪽에서 이산화탄소 주고 이산화탄소가 좀 적어져서 왔을 거 아닌가. 여기 이산화탄소 분압이 40이라고 쳐봐. 40이 왔어. 그럼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았겠지. 받았으면 분압이 좀 높아졌겠죠. 농도가.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46이 됐다 쳐. 46이 됐어. 여기 조금밖에 안 올라가. 46이 됐다 쳐. 그럼 얘는 46보다 높을까 낮을까? 46보다 높겠지. 왜? 주는 애니까 얘는. 얘는 산소는 받는 애지만 이산화탄소는 주는 애 아니야. 주는 애가 더 많다고 받는 애보다. 괜찮아? 그럼 얘가 이산화탄소가 46이 왔어. 이산화탄소가 46이 왔어. 46이 왔어. 여기를 지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40이 될 거야. 40이 될 거야. 얘가 여기에 주고 나면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 40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40보다 높아 낮아. 자, 어떻게 될까? 페포는 이산화탄소를 주는 애 받는 애? 받는 애지. 페포는 이산화탄소를 받는 애니까 40보다 낮아야지. 받는 애는 주는 애보다 항상 낮다고. 괜찮죠? 기체 교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요거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기체 분압의 확산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눌러보면 산소 운반과 이산화탄소 운반을 조금 더 알아보자고요. 예, 산소 운반은 누가 해? 적혈구가 하는 거죠. 적혈구. 피에 혈구라고 피에 있는 세포가 있어요. 예, 적혈구. 적혈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헤모글로빈의 중심 원소가 철분 3가이온 있고 2가이온이 있는데 되게 3가이온 많아. 철분이 4개가 있어요. 여러분 철분이 무슨 색이게? 철분이 빨간색. 철분을 붙잡고 있는 주변에 있는 단백질이 햄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햄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햄 주변을 돌아가고 있는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글로빈. 이걸 붙여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얘가 헤모글로빈이 된 거죠.
근데 글로빈 단백질은 체인이 두 가지가 있어. 알파 체인하고 베타 체인이 있는데 알파 체인 두 개, 베타 체인 두 개, 뭐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게 요게 하나의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여기에 배위결합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쫑쫑쫑쫑쫑쫑 총 몇 개가 붙을 수 있게? 4개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4개의 산소와 결합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4개 정도, 하여튼 산소랑 많이 결합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예. 그럼 헤모글로빈이 얘가 철분이 얘가 빨간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적혈구는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에요. 적혈구가 피에 대박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괜찮죠? 근데 어느 날 벌레 죽여봐. 벌레 죽이면 어때? 뿌직! 하고 죽여버리면 초록색 피가 이렇게 나올 때 있죠. 더럽게. 걔는 왜 그러게요? 철분을 안 쓰는 거야. 뭘 쓰겠어? 구리를 써요. 구리 이온.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야. 예,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얘네들이 이렇게 붙으면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붙으면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산소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쉬워 이름도. 산소랑 헤모글로빈이랑 붙었네. 산소 헤모글로빈. 그래서 산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이걸 포화됐다고 그래요. 포화가 잘 된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해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헤모글로빈이랑 산소랑 잘 붙으면 포화, 헤모글로빈이랑 산소랑 잘 떨어지면 해리 이렇게 말하죠. 헤모글로빈은 산소랑 잘 붙어야 될까? 잘 떨어져야 될까? 잘 붙어야 된다고? 그럼 안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잘 붙고 잘 떨어져야죠. 예. 내가 이삿짐 센터 하는 사람이야. 이삿짐 센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이삿짐 센터 하는 사람인데 그 짐은 진짜 잘 집어넣어. 끝내주게 잘 집어넣어. 이사를 갔는데 안 풀어. 이런 애를 어디다 쓸래? 그러니까 잘 묶고 잘 풀어야 되겠죠? 헤모글로빈도 산소랑 잘 포화되고 잘 해리돼야 돼요. 어디서 포화가 잘 돼야 돼? 그렇지. 폐포에 가서 포화가 잘 돼야지. 그래서 어디서 해리가 잘 돼야 돼? 그렇지. 조직세포에 가서 해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포화가 잘 되고 해리가 잘 되게 헤모글로빈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산소가 운반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산화탄소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산화탄소 운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운반하냐? 이산화탄소는 되게 많은 양이 약 70%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는 애가 돼요. 탄산이라는 애가 되는데 H2CO3야. 이게 탄산이라는 애가 되는데 이렇게 잘 되도록 하는 탄산 무수화 효소라는 게 있어요. 요 효소가 있는데 요 효소가 어디 있냐면 적혈구에 있어. 적혈구에. 그러니까 적혈구에서 요걸 이렇게 되게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탄산이 되면 적혈구에서 적혈구 조금 더 그려야 되겠다. 적혈구에서 얘가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이라는 게 돼요. 탄산수소이온. 그래서 얘가 적혈구를 빠져나가는 거야. 얘가 빠져나가서 이 바깥쪽에 있는 그 피에 뭐 나트륨하고 만나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그 폐로 쪽으로 가요. 폐 쪽으로 갔다가 폐로 가면 요걸 거꾸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그럼 탄산 무수화 효소가 요번에는 반대 것도 작용을 해줘. 그러니까 요렇게도 해주고 폐에 가면 요렇게도 해주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쪼개져서 우리가 후 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게 한 70% 정도를 요딴 식으로 운반을 해요.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23% 정도는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랑 직접 붙어요. 이산화탄소랑 직접 붙어갖고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돼. 이거까지 뭐 외울 필요 없는데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돼요. 아까 산글로빈 산소랑 붙으면 산소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산화탄소랑 붙으면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래. 요렇게 해서 갔다가 나중에 폐에 가면 요렇게 해서 딱 떨어뜨려져서 후하고 나가게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똑똑한 거지. 생각해봐봐. 헤모글로빈이 갈 때는 산소를 갖고 갔어.
조직세포에 산소를 줬죠. 올 때는 그냥 안 오고 또 뭘 붙여갖고 오는 거야? 올 땐 또 이산화탄소를 붙여갖고 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애야. 얼마나 좋은 애. 택시랑 똑같지. 그냥 누구 태우고 저 여기 인천까지 한 5만 원 될까? 10만 원 될까? 모르겠다. 인천까지 5만 원이요. 그리고 갔어. 갔다 택시가 올 때 인천에서 올 때 그냥 와. 또 인천에서 서울 타고 오는 사람도 태워갖고 와야지. 그렇잖아. 헤모글로빈 똑같단 말이죠. 갈 때는 산소 붙여서 갔다가 올 때는 이산화탄소 붙여서 오죠. 하지만 헤모글로빈은 산소하고 더 영향력이 크죠. 왜? 산소는 아까 4개 붙었지. 이산화탄소는 몇 개밖에 못 붙어요. 그렇지. 한 개밖에 못 붙어 지금. 그러니까 올 때 그냥 오기 심심하니까 하나 더 달고 들어와 준다. 이 정도죠. 그리고 7% 정도는 이산화탄소가 직접 혈장에 녹아요. 그러니까 피를 혈구, 건대기하고 혈장, 국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혈장의 90%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에 얘가 잘 녹아.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는 기체인 거 혹시 아나? 그래서 우리가 후 할 때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보면 그 석회수라고 석회수가 돼 있는 데다가 후 이렇게 해갖고서는 석회수가 뿌해지면 이산화탄소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는 거 있는데. 예. 중학교 때 혹시 들어봤나? 그러면 그 석회수가 뿌옇게 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그래도 좀 물에 좀 어느 정도 잘 녹는단 말이죠. 사이다 콜라 먹어봤죠? 네, 사이다 콜라 먹으면 어때요? 거기 올라오는 그 기체들이 다 이산화탄소거든요. 탄산으로 녹아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올라오는 게 그래도 좀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는다 이거죠. 공기 중에 발생된 이산화탄소의 30%를 바다가 갖고 가요.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물에 좀 잘 녹는 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으면 이 탄산 무수화 요소가 없어도 이렇게 탄산으로 되고 얘가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로 탄산 수소 이온으로 쪼개져서 갔다가 그 폐에 가면 이걸 이렇게 거꾸로 돼서 후 하고 우리가 후 할 때 수증기하고 뭐 이산화탄소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딴 식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지금 오늘 배운 게 뭐냐면 폐로 어떻게 폐가 그냥 2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폐포가 엄청나게 많이 표면적을 늙고 났다. 그래서 기관 소재에서 폐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표면적을 늙고서 최대한 산소를 많이 끌어다니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기체 교환의 원리는 뭐다? 분압차에 의한 확산. 이건 그 단어는 거의 외워버려야 돼. 이 문장은. 분압차에 의한 확산. 분압이 뭐다? 그 공기에 퍼져 있는 농도를 얘기한다고. 기체 분자의 압력. 분압이 높다는 건 농도가 높다는 거야. 그게 걔가 많다고. 그리고 분압이 낮다는 건 걔가 조금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해 간다. 이거죠. 우리 몸에서 산소 분압이 가장 높은 곳은 폐포다 이거지. 그래서 폐포에서 혈관으로 가고 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거죠. 분압이 가장 높은 건 산소 분압이 가장 높은 건 폐포고 산소 분압이 가장 낮은 건 조직세포가 되겠지. 이산화탄소 분압이 가장 높은 건 조직세포가 되겠죠. 조직세포에서 혈관에서 그리고 폐포 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바깥쪽으로 후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체 분압에 의한 확산으로 인해서 기체가 교환된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산소는 누가 운반해준다? 적혈관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4개씩 붙여갖고 가게 된다. 그 안에 철분이라는 게 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운반은 누가 해준다? 이산화탄소 운반에도 적혈구가 매우 중요한데 적혈관에 있는 효소가 탄산이온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많이 간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갈 때는 산소 달고 갔다가 올 때는 이산화탄소도 좀 붙여갖고 오는 헤모글로빈이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물에 좀 잘 녹으니까 직접 녹아서 가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이마실 때 산소 들어가고 할 때 이산화탄소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개념 보강 단답형 확인 학습 문제 개보단 사람은 폐로 숨을 쉬는데 폐는 수많은 폐포가 있어서 뭐를 최대한 넓혔다고? 표면적을 최대한 넓힌 구조라고요. 기체 교환은 무슨 차이? 무슨? 기체 분자의 압력.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분압이라 그랬죠. 분압. 기체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분압이 낮은 곳으로 어떤 현상? 이걸 확산이라 그랬지. 확산. 예. 방부 확산, 압력 확산 기억해야 돼. 예. 인체에서 산소 분압이 가장 높은 곳은 폐포, 혈액, 조직세포 중에 뭐게? 예.
산소 분압이 가장 높은 거,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건 당연히 폐포겠죠. 인체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조직세포겠죠. 산소 운반은 혈구 중에 누가 담당하나요? 혈구 중에는 적혈구, 혈구가 적혈구, 백혈구, 또 혈소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적혈구가 담당하고 있죠. 적혈구는 철분을 중심으로 하는 뭐라는 단백질? 어떤 단백질? 헤모글로빈. 아까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HB라고 써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름은 꼭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지? 산소랑 헤모글로빈이랑 만났네.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뭐라 그런다 그랬어? 헤모글로빈이 산소로 배가 불렀다. 아, 포만감. 이건 뭐라 그런다 그랬지? 포화라고 그런다고. 포화.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랑 헤모글로빈이 분리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 안녕, 이별했어. 아, 분해되는 이별. 예, 해리. 분해되는 이별. 해리라고 그래요. 페포를 지나는 모세혈관에서 포와 해리 어떤 현상이 더 잘 일어날까요? 페포를 지날 땐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잘 붙어야 돼, 잘 떨어져야 돼. 페포인데 잘 붙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포화겠죠.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는 적혈구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무슨 형태로 변화된다고? 탄산수소이온, 뭐 말로 써도 되겠지만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변화되어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고. 조직세포를 지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은 뭐랑도 결합을 잘한다고? 이산화탄소랑도 결합을 잘해서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만든다고요. 여기까지 한번 기체 교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